네, 용산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렇겠죠. 예, 또 양심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판매자분들이 거의 이제 안 계셔서 참 그 예전에 혹시 용산 그 뒤쪽 전자상가 쪽 요즘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예, 예전에는 막 컴퓨터 막 핸드폰 막 게임 그 타이틀 뭐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팔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뭐 조명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 큰 게 들어서 갖고 또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핸드폰 가게들은 조금 있긴 한데 예전에 그 용산 느낌은 전혀 안 난다는 거. 혹시 용산역 오시면 거기 한번 또 쓱 둘러보시면 또 예전의 추억들 그렇게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용산엔 요즘 용리단길이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그런 데는 잘 안 가실 것 같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로 뭐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뭐 이럴 때 주로 어디 많이 가십니까? 저는 딸아이가 있어서 예. 맛집을 뭐 아, 곳곳에 찍어줍니다. 따님 막 이렇게 모시고 가는군요. 찍어주면 예.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좀 젊은 감성으로. 그럼 막 그 노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노포 막 을지로 막 예, 이런데. 을지로 그리고 얘기하시는 용산, 예. 마포. 이래서 딸이 있어요. 주로 그런 데 가더라고요. 예. 성수. 아들은 절대 그런 거 부모랑 공유 안 합니다. 따님이 있으니까. 예. 참 좋습니다. 우리 따님과 너무 사이좋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 그럼 오늘도 한번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신호가 내고 나서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중고점, 주봉상의 이중고점의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좀 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지금 달러인더스가 105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 2년 만기가 4.97이에요. 5%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엔화도 보시면 157엔까지 왔어요. 다시 160엔 가까이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달러인더스가 오르고 엔화가 오르고,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통화는 약세가 됐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장의 하락 방향의 지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부분은 신고가 이후에 매물을 맞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맨날 엔비디아 얘기하고 있고, 뭐 애플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또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또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는 물론 미국 시장 전체는 지금 탄탄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신고가 후에 2주 연속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AI 관련 기술주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지금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요. 애플이 플러스 0.16, 엔비디아 플러스 0.81, 엔비디아 장중에 약 3%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예, 다시 끌어올렸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1위와 3위지 않습니까? 2위, 3위. 예, 2위와 3위. 예. 예,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뭐 버티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매물을 좀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엔화가 그때 이제 뭐 고점 찍고 160엔 좀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 계속 그 상황이네. 좀 153엔까지 떨어졌다가 예. 그러다가 조금씩 요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예전에 엔화 개입했을 때 130엔까지 떨어졌을 때랑 지금은 좀 달라요.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은요. 지금은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더 오르면 우리 개입해서 더 못 오르게 할 거야.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마라는 시그널은 계속 주지만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아직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엔화 좀 들어갔는데. 그냥 뭐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뭐 한 150엔 밑으로 쭉 당연히 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단기간 네, 안에도. 와, 근데 생각보다 올해 계속 엔화가 약세네요. 이게 올해 달러가 계속 강세일 거라는 분석이 많아서 그래요. 올해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 인하도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로화가 먼저 약세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저께 왜 유로 그 국제 수익률 떨어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에서는 여기서 강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는 상대 국가의 엔화는 당연히 지금 약세인 국면인 거고요. 이게 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구조가 바뀌려면 결국은 연준은 금리 인하하는 어떤 시기 그리고 그러한 시기의 틈을 타서 BOJ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엔비디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엔비디아. 저 세 주 들어갔잖아요. 세 주 샀어요. 예. 엔비디아 예. 어제 세 주 샀습니다. 1143 1143달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43점 몇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 예, 엔비디아 5달러 올랐네요. 예, 이제 저도 응원 좀 많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걱정스러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폭 때문이 아니고요. 수급도 있었고 주요 종목들의 하락을 보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1.67% 하락을 해서 2,677이고요. 이거는 뭐 지난주에도 갔던 지수예요. 코스닥은 1.48% 하락을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 때문에 그나마 버텨온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1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 아침부터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선물을 약 17,000계약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9,507억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약 4천억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팔면서 네.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물론 이유가 됩니다만 그 전전날은 7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아서 그것만으로 이유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도 급격하게 매도하고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대량으로 내놨다. 왜 그러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특히 네. 삼성전자가 어제 3%를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이제 이유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파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한다라는 이제 선언이 됐었죠. 그래서 네. 이거 어제 계속 이제 뉴스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연차를 이용해서 연차를 쓴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교를 하면서 향후에 2, 3년간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50% 이상으로 갈 거고 삼성전자는 그 후발에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모건스탠리에서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리 AI 반도체 탑5 뭐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종목들이 10개 종목이군요. 10개 종목이 나왔는데 거기에 SK 하이닉스를 넣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넣고 SK 하이닉스에서 긍정적인 이제 내용들을 쭉 썼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없었어요. 아예 삼성전자 없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어떻게 해? 예. 계속 악재네. 상당히 외국인들 거래 잘 보시면 네. 이런 IBD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 그대로 하는 이 패시브 자금들 움직이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새로 나온 게 또 하나 뭐냐면 공매도 정책에 대한 커멘트가 어저께 있었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금감원장이 공매도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 이 내용 근데 안에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내년 1월이 되면 개별적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이 구축이 완결이 되고 중앙 시스템에서 감지 및 차단을 구축이 거의 완결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내년에 공매도 제기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내부 시스템, 그 개별적인 뭐 금융사들이나 이런 데서 80, 90% 정도 차단이 가능하면 일부 공매도 가능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이제 커멘트를 국내의 투자자들이나 국내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커멘트들을 자꾸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지난번에 그 뉴욕에 가서 이제 우리 한국 밸류 프로그램 설명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책들, 공매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향후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달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도 상당히 불투명해요. 제가 이거 전에 말씀을 뉴욕 그 세미나에 있었을 때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네. 제가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롱숏으로 들어옵니다. 네이키드로 안 들어와요. 근데 롱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럼 한쪽으로는 숏을 치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쪽이 막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매도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선물 매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급격히 사면서 또 올리는 구간이 2주 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그거라고 표현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6월에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쓴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포지션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똑같이 이런 표현을 그때 썼는데 포지션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가는 과정 속에 좀 있었는데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에 정부에서는 공매도 재개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금감원장은 뭐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일부 재개하고 뭐 내년에 가서 재개한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자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거래가 있는 걸 보면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영향이 지금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선물 매도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나온 이유를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기사에 나오는 그냥 액면으로 피상적으로 나오는 건 삼성전자 파업과 삼성전자가 HBM 못 따라가서 상대적으로 약한 뭐 이걸 갖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수급을 보면은 저는 이 두 가지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해 한국 코스피에서 20조 정도 샀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매도가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그나마 우리 시장을 버텨줬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삼성전자 약했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이제 뭐로 가 시장이 뭘로 지탱할 수 있어?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걱정스럽게 좀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HBM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어요. 지금 미국도 똑같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괜찮듯이 우리나라도 거기만 지금 괜찮은 상황이 좀 됐고요. 가장 큰 걱정은 2차 전지 쪽이 어제 또 다시 하락해서 52주 신저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전체적인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쪽이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시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3대 지수 신고가 후에 매물이 출하되는데 나스닥은 엔비디아, 애플로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는 내일 금요일 날 발표될 PC 오늘 시장 말고 내일 시장입니다. PC 발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 끝나고 나서 6월에 곧바로 2주 후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FMC 회의에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 관망 분위기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가 난 상태에서 관망 분위기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매물이 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씩 흘러내린 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은
개발자 회의 대기되어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쪽만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의해서 버텨왔는데 외국인 매도로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수 뭐 기대를 못하니 엔비디아 또는 AI 관련주들에만 찾는 그래서 그들만 강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대선 영향,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시장의 지금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종목을 보면 알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써와봤습니다. 어제 5월 29일 기준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5월 29일 기준 52주 신고가 어제 하루에 신고가가 약 30개 됐고요. 신저가가 약 150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마하죠, 사실은요. 보실게요. 신고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SKC, ENF 테크놀로지, 유니셈,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실리콘투, VT,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퍼시스, 현대벤스틸, 예스코 홀딩스. 아, VT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데. VT가 뭐 하는 회사죠? 뭐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예. 저희 아이가 이거 못 산다는 거예요. 줄 서서 가도 못 산다고 이거 얘기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니들샷 뭐 이런 거. 예, 니들샷. 아, 마스크랑 니들샷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화된 이게 특화된. 비싼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근데 네. 아예 못 산대 이거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금방금방 다 돈 나는 거죠. 다 사가지고 하니까. 와. 그러는 거죠. 뭐 그런 종목들이고요. 신저가는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 IoT, 네이버 카카오페이의 SK 바이오사이언스, 현대자동차, 영업무역, KG 모빌리티, 원텍 이렇습니다. 와. 이거를 신저가에 제가 2개 있네. 아, 워딩을 딱 보면 네. 강세는 뭡니까? 반도체, 전력기기, 화장품, 배당 이거고요. 네. 신저가는 약세는 2차전지, 2차전지, 인터넷, 철강 그리고 아시아향 소비주들 이렇게 해요. 확연하게 갈라져 있고 이거는 어제만이 아니에요. 꽤 오랜 동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 상황인 거거든요. 이틀에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수급이 생기거나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변화의 여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쪽 쏠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쉬었다가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 방송 끝나고 다음 방송 하시는 분이 그 리서치센터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어제 하신 분이요. 네네네. 좀 하시는 거를 좀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실망감도 많잖아요. 아직 신경 안 쓰잖아. 저기 멜리어 프로그램이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면 배당주들은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쪽은 빠졌다고 다시 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전히 한 섹터로 거기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때문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대로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 향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화장품 실적 있는 거고. 근데 이쪽은 대미 대 유럽이라는 거죠. 이런 차별화가 확실하게 올해는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신고가도 나고 뭐 신저가도 나고 그러는 사이에 지수는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이런 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 대선 영향의 정책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중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갑자기 태양광이 다시 오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산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미국에. 중국산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세가 면제였는데 6월 14일에 종료되고 기존 세금에 25%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그럼 어떻겠어요? 자전거주가 폭등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어떻게 웃기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냉난방 공조 시스템 데이터 센터에 냉방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좋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얘네들 그냥 어제도 올랐어요. 그런 종목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공조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이제 공조자 아니면 냉난방 이런 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 냉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칠러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별 종목들이 막 움직였던 그리고 연초에 움직였던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제자리 찾아가죠. 이렇게 오르는. 나중에 알게 되죠. 예. 그렇죠. 네. 네. 공조 들어가서 그냥 막 올랐던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도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많이 그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관련주들을 막 찾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가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경제신문이나 여러분 기사들 보면 심지어 경제신문이 아니고 뭐 일간지 기사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표들 데이터들이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전 세계 시장이 올해 몇 % 올랐는데 우리는 뭐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코스피도 이제 보합 정도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보합일 겁니다. 네. 뭐 그런 거나 또는 뭐 저도 내일 지금 자료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내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지난 10년간 전 세계 IT 기업들 선두에 있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런 걸 봤더니 뭐 하이닉스는 5배 오르고 엔비디아는 설명이 안 되겠고 뭐 다른 어떤 주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5배, 10배씩 올랐는데 삼성전자를 보니까 10년간 2.5배 올랐더라고요. 뭐 오르긴 올랐지만 완전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한다나 이런 자료들이 일간지에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팟으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주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류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 주류의 언론이 아니면 주류의 어떤 이론이 끌고 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할래다 못한 거. 27일 날 기업 밸류업 공시 통합 홈페이지가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거기 보면 기업 밸류업 공시라고 해서 메뉴가 아예 탭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실망하면서 이거 지금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밸류업 목표 설정 및 이행 평가의 전 과정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주와의 소통 강조, 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어저께 그 키움증권이 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KB증권에서 4분기 내에 하겠다, 1호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그 재무제표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뭐 PBR도 있고 PR도 있고 ROE도 있고 네. 대부분 다 있고 이제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건데 뭐 배당 성향 다 있고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세금 정책이 가장 핵심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를 하려면 네.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려면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근이라 하면 배당을 준 부분에 대해서 뭐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깎아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리고 개인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은 개인들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배당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리과세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입법 요인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 기재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6월과 7월 사이에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공청회를 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뭐 그냥 보면은 되게 맞죠 말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난달인가 한 2달 동안 연금개혁 공청회 한 거 아세요? TV에서 막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그랬잖아요. 네. 공청회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책을
공청회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얘기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 또 약간 떠넘기는 또는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그 계획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 정치적인 첨예한 대립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바램과 또 대립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지금 우리 시장이 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주류의 얘기가 없냐라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게 부각이 되고 얘기가 되면서 이게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하고 중국, 일본은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서 주도합니다. 작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개선책 이행 목표를 공시하고 불이행 시 강제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3년간 중앙은행이 ETF를 매수하는 정책을 같이 써줬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뉴 IS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은 이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국 구조 정책이에요. 여기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신을 한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국 구조 정책이거든요. 근데 중국 정책에서 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네. 내용을 보면요.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최근 3년 현금 배당 순이익의 30% 미만 기업 특별관리 회계 감사를 한다. 대신 잘하는 기업에는 감사 지정 면제, 배당 확대 기업에는 세율 완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국채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LPR 금리는 지난번에 살짝 내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정책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장의 부양 정책이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중국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것도 없고 지금 5월 안에 해가지고 6월 해가 7월 실시한다 그랬는데 6, 7월 중에 공청회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시장은 약해, 우리 시장은 왜 이래라고만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그 설명을 그냥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두세 개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네. 가능한 좀 네. 가보죠 뭐. 제목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에서 전력망 현대화의 속도를 내라라는 이제 CNN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이거 지금 송배전 시설이 너무 노화돼 있잖아요. 워낙 그쵸? 땅덩어리 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압선 교체 환경 영향 평가 간소화를 했다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게 행정 조치의 입법 성과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전력망 사업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풍력, 태양력 등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노후하던 송배전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장 영향 바로 주겠죠. 네. 그동안에 많이 주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샘 알트만이 SMR 기업에 투자한 거 뉴스 한번 예전에 있었죠. 네. 그 기업이 오클랜드예요. 이 데이터 센터인 와이오밍 하이퍼스케일에 전력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이거 며칠 전에 이런 비슷한 뉴스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좀 가져온 겁니다. SMR이랑 데이터 센터 이렇게 예, 딱 예. 붙어서 예. 이렇게 가는 모양이네요. 이제 연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이 요 있었고요.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이거 왜냐하면 뉴스거리잖아요. 네. 뉴스거리죠. 그래서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가요. 여기에다 이제 파업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샌드위치 위기설, 삼성전자 위기설, 막 공룡파 특집 보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지금 가격에서 33% 추가 상승 전망한다. 엔비디아발 수혜주 리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제외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런 가운데 6월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자사의 최신 기술 및 사업 전략을 공개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개발자 회의하면 그걸 모멘텀으로 그 다음에 지금 애플을 기대를 해서 이 얘기 꽤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나 실적 발표할 때 IR 할 때 뭘 할까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포럼 개최하는데 여기서 어떤 기술과 사업 전략을 내놓을지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고 여기서 제대로 내놓으면 탈출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똑같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게 이제 6월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뒤에 거는 뭐 또 내일 하면 되니까요. 7번 뉴스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디램 공장을 일본에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 현에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약 2천억 엔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장이 차세대 HBM4 지금 3잖아요. 네. 를 위한 제조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에 양산 목표를 한다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에서 가장 늦었죠. 네. 사실은 삼성전자 먼저 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그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네. SK 하이닉스가 1위이고 지금 삼성전자 가고 HBM 쫓아갔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승인을 받아서 납품 들어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측에서 하는 얘기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더 늘리기 위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면서 공장 건설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의 뉴스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 한 가지 있죠. 중요한 건 일본에 한다. 아, 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매일 데일리 방송하고 시황 방송하고 뭐 종목 얘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야 어떡하냐 걱정스럽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아, 우리나라가 어쩌면 예. 반도체 미래 그 핵심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외에 그럼 다른 거는 어떤 게 우리가 그러면은 독보적이고 돋보이는 섹터 있나요? 화장품이요? 라면이요? 뭐 이렇게 뿐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특히 이제 사석에서 많이들 하시는군요.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 왜 이런가 하면 결론은 거기에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11번 뉴스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시간이 좀 내일 하시죠 뭐.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